어느 추운 겨울 저녁, 독일의 작은 집 부엌. 밖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쌓이고 있고 집 안에서는 큰 냄비 하나가 천천히 끓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김이 올라오고 완두콩 수프의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소시지가 몇 개 들어 있습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닙니다. 추운 날 집에서 먹던 수프,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빵과 감자 요리들, 나라마다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김치찌개나 떡볶이가 있듯이 독일에도 독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고향의 맛이라는 느낌을 주는 음식들, 즉 소울푸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 사람들의 소울푸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 자기만의 어떤 소울푸드가 있으실 텐데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 김치찌개나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독일 사람들에게 어떤 게 소울푸드가 되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사실 독일말로도 세일렌푸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알베르토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제일 맛있는 거는 바로 이탈리아 음식 아니면 케밥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찐 독일 음식들도 소울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자면 저는 학창 시절 때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점심 때 할머니가 보통 요리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나오면 기뻐하고 현재까지도 생각나는 음식이 뭐냐면은 시금치, 감자, 계란 후라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시금치도 버터랑 같이 해가지고 좀 크리미하게 만드시고 게다가 삶은 감자 그리고 그냥 계란 후라이 좀 맛있는 거 올려주셨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간편한 음식이지만 저에게는 곧 최고의 소울푸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해 먹더라도 정말 할머니의 솜씨로 만든 그 음식이 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자주 만들어 주셨던 게 뭐냐면은 팬케이크인데,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팬케이크보다 할머니가 이 팬케이크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자두 올리셨고요. 설탕, 계피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면서 정말 맛있게,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정말 맛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자두 팬케이크도 여전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소울푸드가 뭐냐면은 저녁에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던 밀크 수프예요. 제가 알베르토 형이랑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알베 형도 제일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우유 리조토이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리조토 아니지만 할머니가 저녁에 만들어 주셨던 밀크 수프인데 역시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이제 우유,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약간 애프타이저용으로 먹었던 음식인데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나 생각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지금 해 먹더라도 물론 맛있지만 딱 그 분위기에서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런 느낌의 맛이 사실 잘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독일 사람들한테 소울푸드가 되는 음식들 무엇인지 저도 좀 조사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좀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음식들도 많을 텐데요. 최대한 뻔하지 않은 음식들부터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한국 사람들도 무조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인데요. 바로 콜롤라든인데요. 한국 사람들도 무조건 좋아할 만한 음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양배추로 다진 고기를 감싸 만든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맛있고 이 양배추가 역시 그 다진 고기의 느낌함을 살짝 잡아주고 그 위에다가 맛있는 소스를 뿌리면 정말 소원 바로 다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무조건 좋아하니까 독일 가셔서 꼭 한번 맛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낭독해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완두콩 수프,
게다가 소시지가 들어간 완두콩 수프입니다. 독일 말로 우리가 보통 에rbsensuppe mit Würstchen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간단해요. 겨울에 많이 먹고요. 이거 좀 잘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부 식당에서는 이 음식을 굉장히 짜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소금 맛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잘 하는 데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식 관련된 추억이 뭐냐면은 대학교 다녔을 때 이제 학부 시절에 학생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저렴하게 그리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바로 이 음식이었습니다. 본 대학교 학생 식당 들어가서 그 당시에 1유로만 내면 이만한 완두콩 수프 그리고 소시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이치엔 빵도 하나 같이 주는데요. 간편하게 빨리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독일은 은근히 수프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완두콩 수프처럼 다양한 수프 또 맛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가토플포파 mit Apfelkompot이라는 음식인데요. 아마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시 오늘 알베르토 형 좀 자주 등장하는데 알베 형한테 이 음식을 소개해줬을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감자로 만든 빈대떡인데 거기에다가 따뜻한 사과 무스를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차갑게 곁들여서 먹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좀 어릴 때부터 몇 번 접해봐야 이 맛을 좀 아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상상하셨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고르곤졸라 피자를 꿀에다가 찍어서 먹었던 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없어서 못 먹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königsberger Klops라는 음식인데요. 아마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독일, 멕시코, 인도, 이탈리아 친구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제주도 갔을 때 서로 요리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독일 친구들이 만들었던 음식이 바로 이 음식이었습니다. 이 königsberger Klops는 원래 동프로이센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 자주 먹긴 하지만 저는 사실 자라면서 그렇게 자주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서울푸드 아니지만 많은 독일 사람들한테 그래도 서울푸드가 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으로 알게 된 음식이에요. 저도 자라면서 먹어본 적 없는데요. 이게 바로 Senfeier mit Petersilien-Kartoffeln이라는 음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감자 먹을 때 파실리 뿌린 감자를 많이 먹거든요. 그거는 독일에서 굉장히 흔하지만 겨자 소스와 함께 먹는 계란 요리도 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음식 자체가 흔하고 독일 사람들의 서울푸드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놀라웠는데 아마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빠져버리면 아마도 이제 계속 사랑하게 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음식에서는 역시 감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자 샐러드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샐러드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방금 제가 겨자로 곁들여서 먹는 계란 요리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감자 샐러드 요리는 저희 할아버지의 소울푸드였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는 이 감자 샐러드 요리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생일날 무조건 그거를 드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감자로 만든 샐러드인데 역시 계란이 들어가고 살짝 겨자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제 소시지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주로 저녁 식사로 차갑게 먹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딱 들으셨을 때는 조금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적응됐을 때는 정말 맛있는 음식인 것 같고 저도 자주는 먹진 않지만 독일 갈 때마다 한 번쯤 그래도 먹는 그런 음식인 것 같고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조금 놀라울 수도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맷브로이친이라는 음식인데요. 브로이친은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독일의 대표 빵이에요. 그래서 둥그렇게 나와서 주로 이제 반으로 잘라서 잼, 크림치즈 이런 것들 이제 발라서 먹는 음식인데 이 브로이친 위에다가 크림치즈 아니고 양념한 생돼지고기를 올립니다. 이건 이제 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돼지고기 위에다가 양파를 올리고요. 그리고 간을 후추와 소금으로 봅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저희 지역, 이 라인란드 지역에서 즉 컬렌, düsseldorf 이런 도시에서 자주 먹는 음식인데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일반 요리보다 디저트라든지 케이크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상당히 맛있어요. 디저트를 봤을 때 저희 지역의 대표 디저트를 꼭꼭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베아기슈 와플이라는 음식입니다. 와플이라고 하면 보통 벨기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독일에도 와플 요리가 있어요. 그리고 벨기 와플 보시면은 조금 두껍고 보통 네모랗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의 와플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체적으로 피자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는데 하지만 한 조각 한 조각씩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또 낭만주의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와플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 와플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뜨거운 체리를 올려서 체리 소스랑 같이 먹고요. 원하시면 생크림도 뿌려서 먹고 더 원하시면은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올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이제 베아기슈슬란드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대표 디저트라고 보시면 돼요. 베아기슈 와플 강추입니다. 자, 한국도 케이크가 정말 다양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독일도 케이크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요리보다는 저는 사실 케이크 쪽에 더 자신 있고요. 저는 독일 가면 소울푸드가 사실 케이크예요. 지역마다 자기만의 케이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흔히 많이 그리고 맛있게 먹는 케이크들 오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케이크는 아마 독일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크인 슈바르츠웰더 Kirschtorte, 또한 슈바르츠웰더 Kirschkuchen이라는 케이크입니다. 슈바르츠왈드는 검은 숲이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 검은 숲의 체리 케이크라는 뜻입니다. 독일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다 먹고요. 원래 검은 숲 지역에서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20세기 정확하게 말하자면 1915년쯤에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체리가 들어가고요. 초콜릿 들어가고 생크림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케이크인데요. 독일에서 오후에 커피와 함께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자주 먹고요. 좀 슈바르츠웰더 큐르시토트가 부담스럽고 너무 배가 부르면 대안으로 드실 수 있는 케이크가 바로 도나우웰레라는 케이크인데요. 도나우웰레라는 말 자체가 다뉴브 강의 파도라는 뜻입니다. 슈바르츠웰더 큐르시토트처럼 이렇게 생크림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조금 더 건조하게 드실 수 있는 케이크인데요. 색감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와서 도나뷰 강의 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자주 드실 수 있는 케이크니까 꼭 한번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케이크 바로 미는슈티시라는 케이크인데요. 미는슈티시라는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벌에 물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딱히 왜 붙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흔히 먹는 케이크이고요. 보통 효모 반죽으로 만들고요. 아몬드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간 그런 케이크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간단하게 오후에 케이크 먹고 싶은데 막 배가 엄청 고프진 않고 많이 먹고 싶지 않고 하지만 살짝 달콤한 건 땡긴다. 이럴 때 드실 수 있는 케이크 바로 마모어 쿠헨이라는 쿠헨인데요. 마모는 독일말로 대리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대리석 케이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흔히 먹는 케이크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생일 파티 했을 때 자주 나왔던 그런 케이크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독일인들의 서울푸드, 저희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걸 많이 먹는지 좀 소개해드렸는데 역시 서울푸드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엄청 비싸거나 꼭 미슐링 2스타가 붙어야 마시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먹었던 추억 그리고 가족끼리 먹었던 어떤 추억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결국 서울푸드가 될 것 같고요. 또한 힘든 시절에 나를 위로해줬던 음식, 나를 위로해줬던 향 이런 거 바로 서울푸드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서울푸드가 뭘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Bis bald. Tschüss.